자, 그 괄호 박스 안에 있는 문구 중에 조건에 네. 분모값이 방위항자수, 영인전자수를 뭐라고 표현할까? 방위항자수는 몇 종류가 있다고 해서 니네 배우는 것 중에 S. 두 개밖에 없지? 여기 무슨 오비탈이야? S. 1은? P. 그럼 S 오비탈 속 전자수 말하는 거야. 네. S 오비탈 속 전자수면 2주기면 몇 분의? 2분의. 아, 4분의. 오, 기억하는데 3주기면? 6분의. 그렇지. 그 다음 위에 방해량수 L, 그럼 P 오비탈 속 전자수잖아. 그지? 네. 이렇게 따지면 2주기는 몇 분의 몇이 2분의 3이야? 4분의. 그 10번 내원이지. 그럼 3주기는 6분의 9, 15번 2이지. 내가 항상 어떤 조건부를 따라갈 때는 S오비탈 수 기준으로 찾아가라고 했잖아. 그래서 원자번호는 지금 보면 모두 같다고 그랬잖아. 2분의 3으로 모두 같대. 네. 그러면 혹시나 2분의 3인 애가 또 있나? 이 둘 말고? 둘 말고요. 올라. 2분의 3인 애가 6분의 9하고 2분의 3하고 하나 더 있나? 아니. 네. 하나 더 있나? 하나 더 있겠죠? 누가 있지? 찾아야겠죠. 뭔 소리지? 야, 20번은 몇 분의 몇이야? 일단 분모가 8분의지. 네. 얼마야? 12. 그러면 2분의 3? 그러네. 20번 80이네. 그러니까 8번 산소, 그 다음에 15번인 20번 칼슘. 그래서 원자번호는 X가 제일 크다고 그랬지? 네. 칼슘. Y는 인, G는 네온. 아, 네온. 부끄럽다. 산소는 1이었지. 네. 그래서 기억, 얘들은 같은 주기 원소가 없어, 그지? 2, 3, 4주기니까. 자기항자수 합이 0인 원소라고 했거든? 니네 자기항자수는 뭐뭐뭐 있어, 숫자? 마이너스 0, 1. 이거밖에 없잖아. 아. 그 다음에 S오비탈 속 전자수는 모두 0 아니야? 네. 그지? 그럼 칼슘은 다 0일 거 아니야? 왜 그럴까요? P오비탈 다 찾죠? P오비탈은 다 찾잖아. 네. 칼슘은. 거기 S오비탈밖에 없잖아. 네. 그럼 걔는 합이 무조건 0 나오죠. 왜 0인지 알아요? 동민이? 못 알아듣겠죠? 너 EP의 전자 최대 몇 개 들어가? 2피에 2개 최대. 6개 들어가. 나는 EP 오비탈 3개를 모두 말한 거잖아. 네. 그럼 왜 왼쪽 가수가 마이너스 1인데 그게 2개고, 그치? 가운데 2개 어차피 0이니까 빼고, 오른쪽 2개는 1이니까 2고, 다 차면 0이라고, 무조건. 근데 S오비탈도 다 찾고, 칼슘은 P오비탈도 다 찼으니까 걔는 0이라고. 그러니까 0인 원소는 그럼 다 찬 거 물어본 거야, 다 찬 거. 그럼 네온 다 찼으니까 0 맞고, 2는, 니네 인 얼마겠냐? 2요. 인. 걔 홀전자수 몇이야, 인? P1. 3. 그렇지. 그럼 3이면 박스 3개, 하나 세워진 거잖아. 합이 얼마? 0이라니까, 걔도? 세 가지가. 여기들 다 0이야. 이런 게 나올 수 있다고, 우리들한테. 홀전자수가 가장 큰 원소는 당연히 인이겠지, 3. 그지? 나머지 다 0이잖아. 2조하고 8조이니까. 이런 게 빨리 풀리는 애들이 여기를 잡는다고. 내일 때 분명히 내년이겠네? 이게 더 진화될 거야. 분명히. 알았어? 명심이야? 자, 이제 질문 받아. 질문 받아라. 3주기 2조 원소가 누구냐? 마그네슘. 그렇지. 3주기 그랬으면 일단 몇 더하기? 10 더하기지. 두 번째 줄이 10번이 끝이니까. 2. 12번 마그네슘이야. 걔 전자가 몇 개 있지? 12개? 걔 주양자수 합이 얼마일까? 6. 주양자수. 전자들의 주양자수. 주양. 뭔 소리인지 알아야지. 알아? 2. 헛소리가. 옛날 걔가 전자가 2개밖에 없냐?
12개마다 주 양자수가 다를 거 아니야. 니네 K 껍질에 전자가 몇 개 들어가? 2개 들어가지. 근데 걔는 주양자수 1이지. 네. 그럼 전자들 합치면 얼마야? 주양자수 2. 2고 L 껍질은 주양자수 2잖아. 네. 근데 8개 들어가지. 네. 걔들 다 합치면 얼마야? 16. 16이고 그럼 3껍질 M 껍질은 이제 30 더하면 되지. 네. 그러니까 10번 내용은 18이란 말이야. 2 더하기 16 거기에 3짜리 2개만 더하면 되잖아. 24. 그게 답이야. 근데 안 해보니까 헷갈리는 거야. 뭔 소리지 이게? 막 이렇게 무슨 말인지 잘 와. 이 껍질은 전자들이 하나 더해질 때마다 얼마씩 더해지겠냐? 주양자수 2씩 더해진다고. 이 껍질에 있는 전자이기 때문에 그게 이런 얘기야. A 플러스 2라는 전자수를 갖는 애가 있어. 근데 또 A 플러스 4라는 전자수를 갖는 애가 있어. 그럼 이 둘은 같은 이주기라는 얘기야. 전자가 하나 늘어날 때마다 2씩 늘어나니까. 근데 A 플러스 7이라는 전자가 나타나. 그럼 A 플러스 4는 몇 번이다? 10번. 10번이라는 얘기야. 그 다음부터 3자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A 플러스 7은 11번 나트륨이 되는 거지. 이런 걸 연산할 줄 알아야 돼. 전자가 하나 늘어나면 주양에서 3자리가 늘어나는구나. 아, 3껍질에 있는 전자가 채워지는 거구나 라고 알아채는 거지. 다시 S오비탈 속 전자수가 5개인 애가 누구야? 나트륨. 그래, 7개인 애는 야, 이 나쁜 녀석들아. 내가 뭐든지 주기성은 S오비탈로 찾아가라고 했지. 네. 니네 7개면 박스 몇 개 필요해? 아, 칼륨. 그래, 박스 몇 개 필요하냐고, 7개면. S오비탈은 박스가 하나잖아. 그럼 7개를 채우려면 박스가 몇 개 필요하냐고. 7개 채운다고요? 야, 장갑이 딱 한 켤레가 2개로 돼 있지. 네. 그지? 근데 7개야, 지금. 4개. 그 박스 4개 필요하지? 네. S오비탈 박스 4개면 몇 주기야? 4주기라니까. S오비탈 수가 주기라겠잖아. 근데 전자가 하나밖에, 마지막에 하나밖에 안 들어갔다는 얘기 아니야, 7개면. 그럼 1주기지. 5개는 박스 몇 개 필요하겠어? 그래서 3개가 필요하지. 그러니까 3주기고. 3개면 2개 필요하니까 2주기고. 아, 정말. 이게 연산의 방법이야. 연산의 방법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여기 혼자 독학하면 뭐하냐고 문제 푸는데 버벅거리는데 연산을 꼭 생각해내. 내가 뭐든지 어떤 주기성을 물어볼 때는 뭐부터 보라고? S오비탈 수가. 그래서 들어봐. 18번이 3주기 끝자락이지. 저는 박스가 최대 몇 개야? 오비탈이? 9개인 거야. 18번이니까. 맞지? 그럼 10번은? 5인 거야. 5. 아, 10번. 5개. 그치? 네. 그래서 2주기는 5가 최대고 전자가 채워진 오비탈이 3주기는 9개고 우리는 20번 원소까지 배우잖아. 오비탈 몇 개만 필요해? 10개가 끝이라고. 알았더니? 네. 그래서 잘 봐. 전자가 채워진 S오비탈 수분의 P오비탈 수가 1인 애가 몇 개나 될까? 그래, 누구? 그리고 자, 2주기는 몇 분의 몇이 1이야? 2분의 2. 그래서 걔가 4개의 탄소야. 네? 아, 오비탈 4개의 네. 탄소. 그치? 그래서 3주기는 3분의 3, 그 6개인 게 누구야? 나트륨하고 마그네슘이잖아. 6개인 애가. 이해 갔어? 네. 3개는 어떻게 외우고 있었네? 네? 던진 거지? 아니죠. 찍어서 맞췄지? 그렇죠. 꺼져, 이씨. 아, 그래, 뭐 기초반이네. 너그럽게. 오늘 원자의 세계 나갈 차례네, 맞지? 주기율표 나갈 차례네, 맞지? 네. 자, 이 파트는 말 그대로 또 분석하겠어요. 여기도 분석학. 알겠어요? 그럼 여기도 뭐가 기반이 돼야 돼? 데이터베이스가 기반이 돼야 돼, 무조건. 자, 일단 첫 번째로 우리는 뭘 배우냐? 주기율표를 배우잖아. 자, 주기율표에 대해서 한번 볼까? 주기율표의 과학사에 대해서는 내신에 나올 수 있죠. 순서는 좀 알고 계십시다. 거기에 보면 주기율표에 만들어진 과정이 있는데 그냥
과학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과학의 역사. 그래서 첫 번째 데베나이라는 과학자가 원소가 많지 않은 그 시점에서 많이 발견되지 않았겠지. 물질의 성질이 비슷한 것끼리 세 개씩 묶었어. 그래서 뭐라고 불러? 세상 원소 소리라고. 화학이 뭐의 학문이야? 전자예요. 전자의 학문이지? 이들 전자와 관련있는 게 주기율표에서 가로줄에 세로줄이야. 세로줄? 그걸 뭐라고 불렀어? 조. 조기라고 불렀다고. 세로줄이야. 그걸 원자과 전자서 혹은 최외각 전자서라고 불렀는데 얘는 무슨 개념일 것 같아? 이 세상이 화학 기성이 비슷하대. 그러면 족과 같은 개념이야? 주기와 같은 개념이야? 조과 같은. 이건 발음 잘해야 돼. 그지? 조. 맞아. 그러니까 같은 족의 의미를 갖는다는 거야. 같은 족의 의미를 갖는다. 이 데베나이너의 세상 원소들이야. 처음에 이렇게 만들어졌어. 그 다음 두 번째, 원소들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원소들을 성질이 비슷한 성질의 어떤 순서대로 원자량 순이나 뭐 이런 순서대로 놓다 보니까 여덟 번째마다 주기가 바뀌는 걸 알아내. 뉴렌지야. 거기 있지? 학교에서 뉴렌지를 안 배울 수도 있거든? 근데 이제 일반적인 사실이 뉴렌지의 옥타브 소리야. 옥타브라는 게 뭐냐면, 옥트라는 말이 8의 접두사야. 옥타브가 뭐야? 파른 개지, 파른 개. 문어가 뭐예요, 영어로? 옥토퍼스지? 다리가 몇 개 있을까? 8개. 그렇게 된다고. 알겠어? 그러니까 옥타브 소리라는 건 8번째마다 새로운 성질이 나타난다. 이런 성질을 발견한 사람들 누구라고? 뉴렌지야. 됐지? 자, 그러다가 최근하고 비슷하게 만들어진 주기율표가 발견된 게 멘델레프라는 것 같아요. 러시아 사람인데 이 멘델레프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뚜렷한 도구도 없었기 때문에 보여지는 성질만 갖고 놓을 수밖에 없었지. 그래서 얘는 질량수, 다시 말해서 원자량 순으로 놓은 거라고. 원자량 순으로 배치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배웠지? 원자량이 가짜야, 진짜야? 가짜잖아. 근데 이 원자량의 순서대로 배치하다 보니까 뭐가 걸리냐면, 자, 이제 들어봐. 내 말 들어. 주기율표를 이 단원에서는 다 외워버려야 돼. 알았지? 그때 외우는 것도 우리가 자연계열이니까. 하긴, 요런 정도 보면 되겠다. 자, 맨 윗줄에 첫 번째로 나타나는 거 누구야? 첫 번째로 나타나는 애가? 수소. 그 다음에 맨 끝에 있는 애가 누구고? 헬륨이야. 얘 원자 번호가 몇 번이라고? 2번인 거지. 됐지? 자, 그 다음에 나온 애들이 여기 몇 번? 3번. 요거는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해야 돼요. 10번이요. 잘 봐야 돼. 알았어? 이 순서대로 잘 봐. 내가 던졌을 때 니네가 몇 주기 몇 주기인지 잘라낼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얘가 몇 번? 12번, 13, 14, 15, 16, 17, 18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가 여기가 19번. 요게 20번. 자, 그러면 일단 주기부터 찾는 거 아니? 주기를 찾고 싶으면 12경계야, 12. 1번, 2번은 1주기고 19, 20은 4주기야. 10보다 작으면 2주기. 10보다 크면 3주기인 거야. 알았어? 네. 14번. 아, 그 성질. 그렇지. 7번. 2주기. 이런 식으로. 그지? 10보다 크면 작으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뭘 가르쳐 주냐면 빨리 연산하는 방법이야. 이게 이제 빨라지잖아. 그럼 이제 외워진 거야. 그냥 나와. 알았어? 그냥 외워졌기 때문에 그럼 주기는 쉽게 찾을 수 있겠지. 10번으로 경계를 잡으면 그 다음에 족은 어떻게 왼쪽에서 몇 번째 세로줄이냐 찾는 거잖아. 그건 너희들이 봤을 때 어떤 숫자를 빼냐 이거야. 뺄 수 있는 숫자를 빼라. 그럼 뺄 수 있는 숫자가 누구냐? 2.
알았어? 10, 18을 빼면 돼, 번호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9번 그럼 누구 뺄래? 2. 2를 빼는 거야. 그럼 왼쪽에서 몇 번째? 7번째라는 얘기야. 이해갔어? 근데 16번 그럼 뭐 뺄래? 10. 그래서 왼쪽에서 6번째. 11번 10. 그래서 왼쪽에서 첫 번째. 그때 두 번째까지는 그냥 족을 붙이면 돼. 1족, 2족. 하지만 세 번째 줄부터는 뭐라고 한다? 10을 붙여넣어. 13족, 14족, 15족, 16족 이렇게 부르면 되겠지. 연습을 한번 해보자. 자기가 한 명씩 얘기해봐. 4번. 4번이요? 2조. 2종이겠지? 15번. 13조? 아니요, 저 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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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조. 됐어. 저기, 화면 똑바로 나오면 안 되니까. 19번. 9조. 구족이 멸망당하냐? 몇 빼야 돼? 18을 빼야 돼, 18. 아. 몇 조? 1조. 그렇지. 아이씨. 8번. 8번 16조. 그렇지. 14번. 4조. 어? 10을 붙이라고, 세 번째 줄부터는. 아, 14조. 16번. 16조. 17번. 17조. 18번. 18조. 13번. 예? 13조. 뭔가 좀 이상하지 않냐, 우리? 번호가 조겠나, 13번부터는. 그러네. 13번부터 18번까지 그냥 번호가 조기야. 이걸, 이런 놈은 끝난 거야, 걔는. 안 밀어내는 거지. 자, 주기와 족을 찾았지. 네. 이제부터는 원자량을 얘기하는 거야. 자, 짝수는 곱하기 2를 해. 홀수는 곱하기 2 한 다음에 더하기 1을 해. 그냥 만들어낸 거니까 뭐 법칙처럼 떠들지 말았냐? 그냥 선생님 외우라고 만들어낸 거야, 아니? 이렇게 되면 6번은 몇 주기 몇 족이며? 2주기. 2주기. 14조. 14족이며 원자량은 얼마? 짝수니까 12.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았어? 8번은 2주기 16조. 16족이며 원자량은 16. 이렇게 짝수들은 곱하기 2만 하라고. 근데 11번은 그러면 3주기 1족의 원자량 얼마? 23.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해갔냐? 근데 내가 얘는 예외인데? 라고 얘기하면 더할 거 더하지 말고. 알았어? 그냥 곱하기 2만 할 거 더하기 2라고. 알았어? 그러니까 4번 베릴륨이라고 했잖아, 내가. 2주기인데 예외야. 그럼 너희들은 8이 아니라 몇이라고 얘기하면 돼? 9라고 얘기하면 된다고. 그냥 곱하기 2만 해야 되는데 예외니까 더하기 2를 해버리는 거고. 7번 질소는 2주기 15족이잖아. 근데 내가 예외야 그러면 14라고 하면 돼. 더하기 2를 안 하면 된다고. 알았어? 무슨 말인지? 네. 자, 16번 몇 주기? 3주기. 몇 족? 16조. 그렇지. 원자량 32.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고. 알았어? 20번 4주기 2조. 원자량 40. 이렇게 얘기하라고. 여기서 18번 아르곤은 얘는 니들이 원자량을 계산할 필요도 없는데 40이야 얘는. 바로 멘델리프가 얘를 틀린 거야. 18번 아르곤이 40인데 자 19번은 4주기 1주기지. 원자량 얼마겠냐? 39. 그래서 얘가 작은데도 19번이잖아. 멘델리프식으로 따지면 19번은 아르곤이 돼야 되는데. 근데 아르곤은 비활성 기체거든. 절대 알칼리 금속 쪽에 오면 안 되거든. 그래서 멘델리프는 이것 때문에 예외적으로 얘를 놓은 거야. 그 뒤로 가면 니켈하고 코발트도 그래, 둘이. 원자량이 서로 다른데 번호는 앞에 있는 애가 있어. 그치? 이런 것 때문에 몇 가지 안 맞는 게 있다는 걸 안 거지. 그러다가 그래도 스승의 얼굴에 녹취를 하지 않는 모즐리라는 것 같아 나오거든. 이 사람의 스승은 러더퍼드야. 러더퍼드가 뭐 갖고 장난치냐? 그 방사선. 그지? 얘도 X선 갖고 장난을 쳐. 물론 이 당시에는 물질파라는 드브로이파가 한참, 그리고 파장의 양자화를 위해서 물리학자들이 엄청 노력을 해가지고 그 파동을 양자화시키는 데 성공을 해. 전자기파 자체를. 그래서 얘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X를 딱
표절시켜 보면 얘가 튀어나오는 값이 있다고. 튀어나오는 건 뭐냐면 이런 거 같은 거. 손가락 하나 갖고 이런 이 충격 소리 2개, 3개, 4개, 5개. 아무래도 5개를 치는 게 더 크지. 그 세기가 정수배로 늘어나는 걸 찾아내 얘가. 근데 그게 양성자의 숫자라는 걸 알아내거든. 양전화를 띈 그 양성자만이 그 파동을 낼 수 있거든. 그 숫자를 가지고 계산을 해서 원자번호 순이라고 해요. 그래서 원자번호 순서대로 현재의 주기율표가 완성이 된 거지. X선 회절 실험으로. 이 원자번호가 니네 무슨 숫자라고 배웠어? 양성자 숫자라고 배웠잖아. 그치? 이렇게. 그러면 이제 너희들은 뭐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원소 기호와 함께 알았어? 몇 주기 몇 쪽이 누가 있고 그들의 원자번호는 몇 번이고 그래서 벤치 알지? 벤치 기억나는 벤치마크 그거로 몇몇몇 딱 나누는 거야. 그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 다시 말하자. 아까 16번 화물 내가 얘기했는데 16번 화물은 너희들은 무조건 16쪽인 거야. 그지? 3주기. 걔들은 16, 16, 16일 거지. 양성자, 전자, 중성자가. 짝수들은 그랬잖아. 그지? 6번 탄소는 2주기 14주기인데 원자량이 12겠지? 666. 이해가니? 9번 플로리는 2주기 17주기다. 그럼 걔는 질량수가 19가 되는 거야. 홀수니까 그럼 9, 9, 10 이렇게 머릿속에 계속 떠올라야 돼. 그래야 속도감이 산다. 알겠냐? 그게 니들 목표야. 여기 있는 거 뭐 이것만 알면 돼. 시험 문제 하나 나온다면 이거고 그 다음에 현재 주기율표 완성은 베르셀리우스라는 사람. 알았어? 그 사람이 한 거니까 됐고. 자, 현대의 주기율표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렇게 나눠야 되겠지? 현대의 주기율표는 첫 번째 주기라는 게 있는데 가로줄이야, 가로줄. 우리는 4주기까지밖에 안 배우잖아.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전자 껍질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1주기를 K 껍질.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적어도 2주기 있는 원소는 K 껍질과 L 껍질을 모두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물론 우리가 말하는 건 바닥 상태의 조건에서 말하는 거지만. 근데 이 전자 껍질이란 말, 자, 이 표현이 또 뭐가 같냐? 이거라는 표현을 갖단 말이에요. 주양자수. 이거하고 같은 얘기지. 주양자수. 그러니까 1껍질에 있는 전자들은 다 1인 거지. K 껍질에 있는 애들이고. 근데 이 속에 숨어있는 게 뭐였어? S, 오비탈의 수라는 것도 같이 연관해서 공부해 놓으라고. 알겠냐? 그래서 2주기에 있는 3번 리튬부터 10번 네온은 S 오비탈이 몇 개 있다고? 뭐 어려워? 말이 안 통하는 거야 나오고? 올라가. 저는 못 배워버린다. 알겠어요? 그게 주기의 역할이야. 우리는 4주기까지 배우고 20번까지 배운다. 두 번째 족이라는 게 있는데 이 족은 1족부터 18족까지 있게 되거든. 근데 족에서 우리가 접근을 안 하는 게 있어. 3족부터 12족은 접근 안 해. 그게 4주기에 나타나는 21번 스칸부터 시작된 애들이거든. 걔들은 전이원소라 해가지고 디오비탈의 전자가 채워지는 애들 말이야. 근데 엄밀히 말하면 4s 오비탈이 채워지고 3d 오비탈이 채워지는 거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수는 4s야. 옛날에 이걸 설명 못하고 과학자들이 얼마나 고생했는데. 근데 4s가 전자가 채워지긴 하지만 도망갈 때도 4s로 도망가. 그렇게 따지면 21번 스칸등, 티타등, 번화등 이런 놈들은 3D 오비탈에 전자가 막 채워지는 애들은 그건 M껍질인 거야. 3D니까. KL M껍질. N껍질은 어쨌거나 2개 내지 하나야. 니네 최각 전자가 2개 내지 하나인 애들이 금속 원소들이 많지. 걔들이 다 금속이야. 그래서.
족은 다른데 성질이 비슷한 거야. 그럼 금속이 되게 많아. 그 색깔 표시 보면 금속이 엄청 많아. 70%야. 알았어? 그게 바로 전자배치 때문에 해석이 되었다. 알겠어요? 그래서 세로줄은 족이라 불리우고 이 세로줄은 원자과 전자수를 가지고 표현되거든. 너희들도 알다시피 원자과 전자수를 의미하는데 문제는 13조부터 18조. 이 18조 얼마고? 얘는 이렇게 시작된다는 거지. 3에서 쭉 가서 0으로. 다시 말해서 14조는 얼마? 15조는 얼마?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는 거야. 다시 자세히 써줄게. 우리 얘는 제외한다. 3조부터 12조 제외를 하고 설명을 하자. 얘 전이원소 쪽이거든. 13조는 원자과 전자수가 얼마라고? 그래.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 여기서 질문. 자, 18종은 뭐로 잡는다? 얘 홀전자수 몇이야? 3. 3. 얘는? 4. 홀전자는 4이 최대야. 2. 그 다음 얘는? 얘는? 그럼 얘는? 얘는? 1. 자, 원자과 전자수에 홀전자수를 써보자. 그냥 나온 김에 쓰는 거야. 얘가? 1. 얘는? 2. 얘는? 3. 얘는? 1. 자, 이 중에 0 나오는 애가 누구야? 이 값이. 얘를 A라 할게. 얘를 B라 할게. A-B 값이 0 나오는 애가 누구냐? 이제 여기 안 써있지만 또 몇 쪽이 0 나오겠냐? 그 10조. 10쪽은 누구야? 10쪽. 아. 이제 9족을 넘어서 10쪽까지 몇라고 했냐? 1족이겠지? 1족은 원자관수 1이고 홀전자도 1이니까.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차값이 똑같은 애가 누구는? 얘 얼마 나와? 2. 얘는 2. 얘는 2. 똑같지 얘들이. 2족은 얼마 나오겠냐? 2조요? 2. 똑같이 2야. 0 나오는 애가 1족하고 18족이고 2 나오는 애가 2족부터 15족이고 얘만 다르는 거야. 얘 얼마냐? 4. 그래서 이 값이 4인 건 무조건 16족이야. 이 값이 얼마 나오겠어? 6. 2. 알았어? 이렇게 기출이 된 거라고 했잖아. 이거는 기출이 됐다는 건 니들한테 나온다면 노현이 밥상에 나오고, 알았어? 생각 안 해도 된다고. 이런 것들은 꼭 알고 있으라고. 알았지? 현대 주기율표에서는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할 수 있고, 너희들은 지금 내가 이제 여기서 원소 기호만 던져주면 너희들이 대답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원소 기호만 던져줬을 때. 알았어? 질소 몇 쪽이? 질소 홀전자수 3이잖아. 15조. 그 몇 주기? 3주. 아니, 잠깐만. 야, 나는 이건 알겠다. 생각해봐라. 원소 교우라고 하는 것은 딱 원소 교우를 외우게 되면 이제 내용까지 외워졌잖아. 1번부터 10번까지니. 근데 홀전자수가 질소잖아. 질소가 3이잖아. 그럼 질소 바로 밑에 있는 애도 3일 거 아니야. 인이지, 걔가 인. 그거 외우는 거야. 그게 옆으로만 쭉 외우는 게 아니라 세로들도 외운다고. 예를 들어 질소가 7번이야. 그럼 바로 밑에 줄은 몇 더하는 거야? 8 더하는 거라니까? 그럼 걔는 15번이야. 근데 15번은 15족이라며 아까. 3주기 15족이잖아 걔는. 그럼 질소는 2주기 15족일 거 아니야. 연관관계로 외워줘야 정확하게 나온다고. 순서대로 하지 말고 손가락이 이러지 말고. 알았니? 산소가 몇 쪽이야? 산소 몇 번이야? 6번. 뭐
씨. 아, 이거 바꿔서 8번이지.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주기하고 종 나오잖아. 주기는 몇 주기? 2주기 몇 쪽? 8자 피고 이한제 9쪽 나왔고 10쪽 나왔고 8쪽 16 나오겠네. 저기는 11쪽 나오나? 얘는 16쪽이겠지? 그지? 원자량이 얼마예요? 32. 그것도 여기서 얘 하는 새끼도 웃기다. 8번인데 16이지 이 새끼 어떻게 32가 나와? 너 분자량 얘기했냐? 나 그것도 여기서 얘 하는 놈 보여 또. 아무 생각 없어요. 뇌를 좀 펴드려? 뭐 말인지 알겠어? 원자량이 나오면 원자번에서 곱하기 2 하거나 곱하기 2 한 다음에 더하기 1을 해라. 홀수번은. 알았어? 대부분 2 하면 돼. 대부분. 홀수가 있어서 그렇지. 자, 알루미늄 몇 주기? 30. 몇 쪽? 30. 이거 왜 외웠냐? 세트 1이니까. 기억나? 세트 1? 10번 네온을 따르는 애들. 7번 누구다? 질소. 질소. 8번 산소. 산소. 9번 플로린. 11번 나트륨. 12번 마그네슘. 13번 알루미늄. 얘들이 다 10번을 따라가는 애들이라고. 알았어? 뭔가의 독특한 어떤 법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지 그냥 1번부터 수헬리 매통탄질 이제라면 끝난단 말이고. 언제 그러고 싶어. 야 되게 웃긴 게 수헬리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칼슘 있잖아. 20번이 칼슘이잖아. 칼슘을 세면 나 같으면 뒤에서 20번 칼슘 아니냐? 이걸 앞에서부터 따져야 칼슘인 줄 알았고. 그거 신기하지 않냐 그거 애들이. 아칼카 하고 외웠단 말이야. 그럼 마지막은 칼슘 아니야. 20번 누구야? 수헬리 이러고 있다니까 앞에서부터 뒤에. 뇌체가 암기에 노예되라죠. 자, 페이지 115쪽 봐봐. 맨 밑에 그림 봐봐. 이 그림의 원자 모형이 뭐야? 보의 전자껍질 모형이야. 이 전자껍질 원자 모형은 실제로 원자들이 이런 전자껍질을 받는다가 아니야. 그냥 주기와 족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준 거야. 그러니까 2주기는 껍질이 2개고 3주기는 껍질이 3개인데 세로조를 판단할 때 너희들은 최외곽 껍질의 전자수가 몇 개냐로 원자과 전자수를 찾는 거지. 여기서 최외곽의 전자라는 건 보여지는 대로 읽으면 되지만 원자과 전자라는 건 그 물질이 화학적 성질을 지니는 역할을 해주는 전자이기 때문에 그 값어치 같자란 말이야. 원자과가 바깥쪽 같자가 아니야. 고로 18족은 2번 헬륨은 최외곽 전자수가 2개지만 그치? 원자과 전자수는 0이라고 하는 거야. 화학적 성질이 없다. 그래서 얘들은 화학 결합도 안 해. 그냥 그 원자 자체가 분자예요. 유일하게. 일원자 분자라고 하지. 헬륨가스에 니네 엄청 TV에서 많이 봤으니까 예능에서. 그지? 목소리가 변하는데 사람이 죽진 않아. 영향을 안 주니까. 알겠죠? 그렇게 표시를 한 애들. 그런 걸 보호의 전자껍질 모형이라 하고 이 원자 모형으로, 껍질 모형으로 보여주면 이 원소들이 뭐를 할 수 있다? 원자 번호와 주기와 족을 모두 파악할 수 있다. 자,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7번 질소부터 시작해서 13번 알루미늄까지는 누구 따라간다고 그랬어? 네온. 10번 네온, 걔들을 세트 1이라고 했고 15번 인부터 20번 칼슘은 누구 따라갈까? 그래, 그래서 너희들한테 20, 18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야. 알았어?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보자. 3주기 17족 원소는 마이너스 몇 가겠냐? 1. 그래, 2주기 17족도 마이너스 1인 거지. 그런데 3주기 1족 원소는 플러스 1 가겠지. 걔는 전자를 하나 잃는 거잖아. 그럼 잘 봐봐. 3주기에 11번, 12번, 13번을 봐봐. 3주기에 11번, 12번, 13번은 다 같이 껍질이 3개지. 근데 걔가 10번 네온을 따라간다고 봐봐. 껍질이 그대로야, 줄어? 줄어요. 줄지. 그래서 이온이 작아지는 경우에 이게. 금속 원소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그러니까 껍질이 사라지기 때문에 10번 네온을 따라가면 오히려 전체 크기가 주는. 알았어? 그런데 15족, 16족, 17족, 2주기, 질소, 산소, 플로린 같은 경우는 껍질의 변화는 없어. 전자만 더 늘어나는 거지. 들어오는 거니까. 이게 같이?
그런 것들도 살펴봐라. 자, 넘기셔서 이제 원소의 분류인데, 니들 거기 원소는 금속과 비금속이 있죠? 그죠? 넘겨보면 금속과 비금속이 있는데, 이 금속이 전체 원소 중에 70% 차지한다고 그랬지. 왜? 전이원소 때문에 그래. 3족부터 12족에 해당되는 전이원소. 알았니? 걔들이 다 금속성을 띠거든. 그럼 비금속은 약 30%. 근데 그 중에서도 아주 일부 금속과 비금속의 경계에 존재하는 애들이 있어. 걔들이 누구냐? 준금속이야. 특히 이 주기는 5번 붕소가 준금속이다. 알았냐? 너네 5번 붕소는 원자량이 얼마라고? 11. 그렇지. 그럼 몇? 5, 6. 그렇지. 중성자가 6개. 딱 그렇게 찾으라고. 이해 갔지? 그렇다면 중금속이 붕소. 그지? 그럼 10 몇 번이 또 비금속이냐 봤더니 20번은 그 중에 규소예요. 제가 14번이거든. 알았어? 그래서 붕소, 규소, 비, SR, 병신. 알았냐? 이 둘이 중금속이다. 그래서 이 주기에 금속원소는 몇 개이냐 그러면 2개 있다고 해야 돼. 리튬하고 베릴. 둘밖에 없어. 붕소는 준금속. 알았어? 무슨 말인지? 됐지? 그래서 금속이 제일 많은데, 금속이 대부분 우리는 20분까지 배우니까, 알았니? 1족, 2족, 13족, 많게는. 이 3주기, 13족에 알루미늄까지 포함하니까, 거기까지 금속. 그래서 1번부터 20번 사이에 금속을 찾아라. 3번 리튬, 4번 베릴륨, 11번 나트륨, 12번 마그네슘, 13번 알루미늄, 19번 칼륨, 20번 칼슘, 7. 알았지? 중금속은 누구야? 붕속, 규속. 빼. 됐어? 비금속이 더 많아. 1번부터 20번까지는 비금속이 더 많다. 알겠냐? 무슨 말인지? 네. 그런 것들이 특징이다. 자,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로조를 동족원소라고 한다. 동족. 원자과 전자수가 똑같다는 얘기지. 그런 애들은 화학이 전자의 학문이기 때문에 화학적인 성질이 동일하다고 봐. 그래서 1족을 알칼리 금속이라고 한다. 알았지? 1족을 뭐라고 본다고? 알칼리 금속. 그러면 앞으로 잠깐 넘어올까? 앞으로 115쪽에 주기율표를 한번 봐. 알칼리 금속 1족을 한번 봐. 누구를 제외시켜야 된다? 수소. 그래서 수소가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온다. 1족이다. 야, 수소하고 리튬은 동족이다 아니다? 동족원소도 아니다. 맞다. 맞은데 화학적 성질은 같지는 않아. 그거 갖고 잘 나와 시험에. 걔 동족이야 1족이야. 그런데 성질은 달라. 자, 그런데 수소에서 리튬으로 가면서 번호가 얼마큼 커졌나 봐요. 그렇지. 그래서 첫째 줄은 원소가 둘인 거야. 근데 3번 리튬으로부터 나트륨으로 가면서 몇 커졌어? 8. 그치? 이게 바로 줄의 개수라, 원소의 개수. 그러면 11번도 역시 8이 커졌지. 자, 그런데 19번으로부터 루비디움으로 가면서 몇이 커졌나? 18이. 그치? 그래서 걔가 37번이야. 37번에 또 얼마 커졌나 봐? 18이. 그래서 얼마야? 55번. 그 다음부터는 32가 커진다. 이게 순서라고, 니네 보면. 8, 18, 32 이런 식으로, 64 이런 식으로 이제 주기율도가 더 많아지면 인간이 뒤에는 인적으로 발견한 거지만, 그래서 원자 번호를 쌤이 외운 게 아니라 규칙성을 알고 있는 거라고 나는. 1번 수소, 3번 리튬, 11번 나트륨, 19번 칼륨, 37번 거의 루비디움, 35번, 그지? 그래서 보통 37번 다음에 55번, 그 다음에 55번, 87번 이런 식으로 원자 번호를 띄우고 있는 거지. 너희들 보면 통합과학 시간에 의견 100% 나와요. 이 주기율. 1족을 물에 넣었을 때 염기성을 뗀다 그러니까 알칼리 금속이라고 해요. 따라해봐. 리나가 누구야? 큰 누구야? 칼륨. 큰 루비를 뭐요? 루비디움. 알아서? 네. 셉에서 무슨 원소? 세시움. 프랑스로 튀었다. 알았지? 리나가 큰 루비를 셉에서 프랑스로 튀었다. 그게 1족 알칼리 금속들이에요. 보통 2족들은 베릴륨부터 출발하잖아. 얘들은 알칼리 토금속이라고 해요. 알칼리 토금속.
알겠어요? 뭐 땅속에서 많이 발견되고 이래갖고 알칼리 토금속이라고. 역시 염기성은 염기성이에요. 그리고 뭐 알루미늄 원소 뭐 이렇게 얘기하고 13종은 13종은 어디 가서 배우냐면 물리완정도. 물리완정도에 가면 그 저거 반도체 할 때 불순물 반도체에 13종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앞자만 이렇게 쭉 읽어보면 조금 쉽고 알았어? 그래요. 나중에 외우고 싶으면 알려달라고 하죠. 그 다음에 17종. 17종은 네 번째 원소까지 외워야 돼. 알았어? 플로린, 염소 똑같아. 조건은. 플로린이 9번이니까 거기다 8 넣어요. 17번 염소지? 거기다 18 넣어요. 35번 브로민이지? 그 18 더하면 53번 아이오딘이야. 알았어? 순서대로. 그래서 풀 뜯는 염소를 풀어. 옛날에 요들 때는 말이 됐거든. 풀 뜯는 염소를 구하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이오딘으로 바뀌는 바람에 갑자기 끝에 가서 김이 쭉 빠져. 풀 뜯는 염소를 부어. 알았어요? 이게 할로젠. 아테놀 할로젠이 산성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 그래서 거기다가 순소랑 결합을 시키잖아? 그럼 니들이 보아왔던 산의 종류가 되는 거야. HF, HCl, HBr, HI. 알았어요? 걔들이 산의 종류가 된단다. 자, 지금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알려준 건 주기율표의 규칙성이야. 주기율표는 단순하게 규칙성을 찾는 거지 암기가 아니라고. 내가 니들한테 아까 소개했듯이 원자 번호를 알고 원소 기호를 알게 되면 얘가 몇 번째 누가 있다 이거 다 외워져야 되거든. 그래서 여기는 데이터 학문이라고 했잖아. 외우라고 했지. 알았니? 외우는데도 저기 인문학배들처럼 뭐 손가락 이러지 말고 순서대로 번호가 떴을 때 2 뺄 건가 10 뺄 건가 18 뺄 건가 정확히 봐두고. 알았지? 그 원자 번호에 맞게 질량수를 따질 줄 알아야 되고. 17번은 우리도 알다시피 염소는 동위원소라고 했잖아. 35.5 기억나냐? 35자라고 37자리 중에 35.5라면 누가 더 확률이 높은 애들이야? 35가. 뭐 37하고 2 차이 나잖아. 근데 0.5라고 하면 몇 대면 3대1 이런 거 내분점으로 기억나냐?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을 거야. 있을 거라고. 117조 뒤에 숙제 쭉 알겠지? 실력업 해야 되겠지? 123쪽 봐봐. 04번. 다음 표는 바닥 상태 2, 3주기 원소 원자 XSZ의 전자 배치에 대한 자료래. 피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이렇게 늘어난다네. A 플러스 1, A 플러스 2. 얘만 보잖아? 파악하기 제일 쉬운 애가 누구야? 5번 풍소, 6번 탄소, 7번 질소 파악하기 제일 쉽잖아. 아니면 13번 알루미늄, 14번 규소, 15번인 피오비탈에 있는 전자수가 이러니까 그럼 당연히 니네 봐봐. 5번 풍소는 홀전자가 1일 거고 6번 탄소는 2일 거고. 그래서 얘들이 홀전자 수가 점점점 늘어나야 되는데 보니까 뭐야? 똑같대. 알았어? 이게 똑같대. 그럼 뭘 니들이 알아야 되느냐? 홀전자가 똑같은 애가 있다면 똑같지 않은 애가 하나 있어. 7번 질소는 빠져야 돼. 3으로 걔들은 15조 원소들은 3으로 유일하지 않게 빠지고, 그치? 그리고 2주기, 3주기에서 가장 많은 애들이 1이거든. 가장 많은 애들이. 일단 1로 보고 한번 들어가든가. 알았냐? 그렇게 되면 어떤 규칙성이 있냐면 피오비탈에 있는 전자수가 A일 때 홀전수가 B라는 건 홀전자수가 적어도 피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들 사이에서 같아야 되는 거야. 피오비탈 전자수. 그럼 우리가 조심할 게 누구냐? 하나씩 많아지는 거거든. 하나씩. A 플러스 1, A 플러스 2 이렇게 하나씩 많아지는데 홀 전자수가 같아야 돼. 이 조건이 2, 3주기에서 누구가 있을 거냐? 피오비탈 속 전자수가 하나씩 많아야 되는데 홀 전자수 같은 애들이 이게 규칙성이거든. 니네 알겠어? 원자가 우리가 그냥 홀 전자수가 동일하면서 그치? 이 조건을 갖는 애들이 누가 있을까? 조건을 갖는 애가
내가 한번 던져볼게. 니네 홀전자수 쭉 대답해봐. 5번 풍속. 1, 다시 피오비탈 전자수 5번 풍속. 1, 6번 탄소. 2, 7번 질소. 3. 8번 산소. 홀전자수요? 아니 뭐 피오비탈의 전자수. 4, 4. 9번 플로린. 5, 10번 대원. 6. 됐지? 이제 잘 들어야 돼. 11번 나트륨. 6, 12번 마그네슘. 6. 뭔가 감이 오냐? 6자리가 네온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누구도 있어? 나트륨도 있어. 근데 들어봐. 9번 플로린 피오비탈의 전자수가 5개지. 11번 나트륨은 6개야. 알았어? 그런데 중요한 거 13번 알루미늄 몇 개이냐? 7개야. 걔들은 원자부로 띄엄띄엄 나타나지만 피오비탈의 전자수는 요 관계라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10번만 피오비탈의 전자수가 6개가 아니라 11번, 12번도 피오비탈의 전자수가 6개라는 걸 알아야 돼. 그 중에 이렇게 홀전자수가 BBB로 똑같은 건 1자리만 차지하는 얘기인데 9번 플로린은 5잖아. 피오비탈의 전자수가. 11번 나트륨은 6이잖아. 13번 알루미늄 7이잖아. 걔들이 모두 홀전수가 1로 똑같다고. 걔들 관계를 묻는 거야 이게 지금. 이건 풀 본능만 맞춰요. 찾아 들어가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니까. 뭐야 그래서 분석과학은 언나리시스예요. 그냥 분석하는 거야. 그럼 많은 분석을 해본 애가 무조건 다 맞춰. 여기는. 그래서 여기는 알아. 처음에 1단원보다 여기 쉬워. 그래서 문제를 쉽게 내는 건 뭐 때문에 그럴까? 기출된 문제가 몇 없어. 그러다 보니까 그걸 그대로 내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소민 없이 혼자 독학한 애들만 문제 외운 애들이 많잖아. 그런데 이제 올해를 지나고 올해부터야 내년 가면서 이렇게 진화가 됐기 때문에 이거 시간 장난 아니게 걸릴 거야. 그래서 화학은 공부한 놈과 안 한 놈, 그리고 스킬을 많이 안 놈과 모르는 놈, 독학한 놈과 학원 다닌 놈들, 근데 좋은 학원 다닌 놈과 그렇지 않은 애들, 스승이 훌륭한 사람과 구분이 확 날 거다. 속도감 차이가. 알겠어? 그래서 애들이 화학을 선뜻 덤비지 못할 거야. 애들이. 왜? 선배들 대충 공부 혼자 독학한 애들은 온라인강의 다 독했는데 점수는 안 나오거든. 왜?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이것만큼 재밌는 과목이 없거든. 왜? 무기가 정말 많아, 애들은. 똑같은 걸 외워도 나는 이렇게 선생님이 알려주는데 이런 방식으로 찾아 들어가니까 속도가 빨랐어. 근데 보통 애들은 어떠냐? 외웠어? 안 외웠어요. 빠르다 느리다가 아니라 나 이거 풀 줄 알아. 끝이. 얼마 걸려? 5분 걸려. 끝난 거야. 그럼 걔는 그거. 알겠니? 금방금방 정확하게 답을 찾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거라. 그러니까 니들이 만약에 2, 3학년 봐가지고 화학을 선택했다. 그러면 날고 기는 새끼들이 화학 선택하는 거야.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애들. 진로가 바뀌니까. 걔들이랑 싸워야 된다. 그럼 뭔가 무기 하나씩은 다 부셔야 돼. 알겠지? 그래서 공부 좀 해라. 04번 그래서 알려준 거야. 자, 124쪽 가봐. 이제부터 진짜 주기적 성질을 배우거든. 원리를 잘 배워야 돼. 알았지?